지금 한 800조 원을 호남권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제2의 동탄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아요. 네. 광주가 동탄처럼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세 가지가 전제 조건이 된다면 좋은 주거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 되지 않을까. 조금 어렵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어떻게 알았지?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재현입니다. 자, 요즘 뭐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지금 집을 사야 될지 아니면 전세를 한 바퀴 돌릴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분석 전문가이시죠. 헐헐 박성애 대표님을 모시고요. 내 집 마련부터 갈아타기 그리고 어느 입지를 골라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인사이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닉네임을 헐헐로 쓰시잖아요. 아, 네네. 네, 헐헐. 뭔가 이렇게 날아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워낙에 좀 네네. 마이너한 삶을 살았다 보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좀 날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네. 있어서 헐헐이라는 닉네임을 지었었는데 또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쓰던 닉네임이었는데 의도치 않게 지금 신문 지면상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주식 헐헐, 부동산 헐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만나면 부동산 다 네. 헐헐 나는 건가요? 좋은 입지의 상품을 네네. 집을 선택을 하면 헐헐 날게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럼 일단 시작에 앞서서 서울 부동산 시장 한번 진단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월세난이 매매가를 들어 올리고, 그러니까 밀어 올리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년도죠.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강남 3구 한강벨트가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아무래도 대출 규제나 부동산 규제 때문에 15억 이하 이런 중저가 지역에서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양극화의 시장이 조금 이 양극화가 좀 무뎌진다, 좀 희석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양극화가 희석되는 시장이라기보다는 그 본질적인 가치가 바뀌진 않았지만 규제로 인한 시세의 왜곡이 조금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가격이라는 건 상대적인 어떤 가격을 갖잖아요. 그러면 노도강, 금강구에서 평균적으로 한 8억, 9억대 아파트들도 많을 거고. 네네. 그러면 가장 상위 입지에 있다라고 하는 강남구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럼 이거로부터 한 몇 배 정도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가치라고 보세요? 노도강 금강구 대비 핵심지의 매매가가 몇 배 정도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걸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네네. 아무래도 그 상품의 가치나 수요층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강남만 하더라도 강남에 내가 내 집 마련하겠다 2026년도에 라고 한다면 한 적어도 30억. 예, 그리고 웬만큼 이름이 알려진 단지를 하겠다라고 하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는 매매가로 보셔야지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서울의 외곽 주변에 아파트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상계주공 같은 경우에는 소형 평수 10평대 평수 같은 경우에 3억대 아파트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낮은 구간과 가장 높은 구간의 어떤 매매가가 굉장히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집이라는 걸 살 때에는 결국은 시장의 어떤 상황들에 나를 맞추기보다는 그러니까 나에게 내 자본과 상황과 이런 나의 라이프 사이클과 이런 나에게 집을 맞춰야 되는 거죠. 원래 그 첫 책을 쓰셨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실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었잖아요. 그쵸. 그때 네, 네. 2020년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압구정과 대치동이 매매가의 절대값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었고 그리고 그때도 양극화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트렌드가 좀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좀 많은 채수를 보유하고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포지션으로 노원구에도 한 채, 동대문구에도 한 채, 그리고 마포에도 한 채 이런 식으로 다주택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2020년부터 쭉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26번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 26번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다 똘똘한 한 채를 향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급지 한 채를 보유하는 것, 똘똘한 한 채, 그리고 얼죽신이라는 신조어도 있었죠. 그리고 좀 더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점점 상급지와 하급지의 매매가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정부가 7월부터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네. 뭔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어떤 세금 부담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 그렇죠. 같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똘똘한 한 채의 어떤 양극화 현상들은 조금 줄어들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뛰어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벌어져 갈까요? 저는 후자로 보고요. 이제 14, 15, 16에 그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23일 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하는 이제 토론회를 부동산 토론회를 진행을 하는데 그리고 30일에 세제 개편이 아마 30일, 31일 정도에 7월 말에 세제 개편이 발표가 될 텐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제 개편에 담길 내용들이 초고가 주택 1주택자 진짜 똘똘한 찐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의 부담을 좀 늘리겠다.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방향들이 다 사실은 시장에 전월세를 내놓을 수 없도록 계속 그 바람을 세게 불어내는 그런 강경한 정책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규제 때문에 내가 반포 가고 싶은데 마포 가고 반포 가고 싶은데 뭐 송파를 가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강남에는 신축 아파트가 자금상 안 된다면 혹은 사정상 되지 않는다면 강남에 있는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접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동일 입지 안에서 다른 방법을 좀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급지가 굉장히 뭐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굉장히 강화되는 기조로 가더라도 결국은 강남은 강남이다. 강남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그 일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정말 좋기 때문에 선호하는 이런 수요층이 워낙에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죠. 그렇죠. 이제 향후 10년 이후에도 가장 서울 부동산에서 좋은 곳이 어떤 곳일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강남이라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뭐 다양한 지역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중에서 강남이 또 많이 있기도 하고요. 강남구, 서초구. 네, 강남구, 서초구. 강남구, 서초구. 흔히 강남이라고 하면 우리가 강남 2구를 말하죠. 강남구, 서초구를 말하는데 그게 있어요. 그 입지 기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지 기득권이 뭐냐면 결국은 입지가 강남에 일자리도 많고 교통망도 많고 그리고 양질의 교육, 학원가 다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없는 지역은 이 한 가지를 얻어오기 위해서 예를 들면 광역교통망 뭐 이런 것들을 얻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강남은 이미 입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대치동의 학원가가 뭐 이동하기 어렵고 파락군이 또 이동하기 어렵고 이런 기득권들이 옮겨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강남은 점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런 입지적인 환경들에 의해서 살고 싶은 곳 부동의 1위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굉장히 이런 인프라들이 옮겨가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조선시대 때는 한양이 강북이었는데 왜 옮겨왔느냐 어떻게 옮겨왔느냐고 한다면 근데 그때는 옮겨올 수 있는 인프라들이 굉장히 옮겨오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쉬웠잖아요. 물론 뭐 진통이 있었겠지만 학군이 옮겨오면 학교가 이전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런 요소들이 또 이미 정비되어 있는 강남이라는 인프라 안으로 하나씩 옮겨와서 지금의 강남공화국이 된 건데 이후에는 예를 들면 뭐 수도를 옮기겠다 혹은 뭐 마포나 아니면 용산에 대규모의 개발이 있다 하더라도 균형 있는 강남과 같은 균형 있는 팔각형의 지역으로 바뀔까? 강남을 향한 이런 사람들의 수요들 살고 싶어하는 욕구는 향후 10년 이내에도 그 이후는 또 알 수 없지만 향후 10년 내까지 계속 가장 선호되는 이런 입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서울하고 경기 이제 15개 지역을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묶으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좀 묶었잖아요. 최근에는 또 동탄,
뭐 용인, 기흥 그리고 구리 이렇게 또 규제 3종 센터를 묶었는데 이게 묶자마자 또 바로 그 옆에 또 호가가 네. 뭐 1억씩 또 올랐다는 이야기도 네네.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규제 현상들이 풍선 효과로 진행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래서 6월 30일 날 동탄, 기흥, 구리 세 개의 경기도가 삼중 규제라고 하죠. 우리 조정지역,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고요. 이게 묶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며칠 사이에 매수자, 매도자, 급하게 팔아야 될 사람, 사야 될 사람들은 그 5일 안에 많은 거래들이 좀 일어났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거래가 올스톱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스톱이 됐지만 호가는 또 내려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인근 지역으로 풍선 효과라고 우리가 하죠. 인근 지역에서 동탄의 아래쪽에 있는 고덕, 평택의 고덕이죠. 평택 고덕과 그다음에 수원의 권선구. 수원이 다 규제 지역인데 권선구만 규제 지역이 아니었어요. 권선구라든지 아니면은 바로 구리 옆에 있는 남양주 내에서도 다산 쪽 이렇게 풍선 효과가 갔는데 자금 계획상 자본은 제한적이고 비규제 지역, 그러니까 생활권도 그래요. 내가 동탄을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규제 지역이 됐다고 해서 강북권으로 넘어가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인근 지역의 생활권으로 실수요자들이 일단 옮겨가게 되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동탄을 내가 사려고 했다면 대출도 조금 더 많이 됐었고 집값의 70%까지 됐었고 혹은 내가 먼저 이 집을 자녀 교육을 위해서 먼저 집을 사놓겠다라고 하면 전세를 끼고 살 수 있었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금 계획이 다 틀어지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뭐 한 10억이 있었으면 동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대출 규제 때문에 15억 이상인 경우에는 4억 대출밖에 안 되니까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는 또 다른 규제 지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이렇게 수요들을 일시적으로 누르는 그런 정책들을 아마 계속 펼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분들은요, 그러니까 어떤 더 강한 정책, 더 강한 부동산 대출 규제, 세금 규제를 기다리실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라고 한다면,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가능한 선에서 마련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집을 마련하시는 게 아마도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요즘 이게 서울 아파트, 이렇게 경기권 주요 지역을 자꾸 묶다 보니까 그 부동산 유형 중에서 아파트 말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규제를 또 안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장이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개발 지분 뭐 한 네. 3, 4제곱미터가 한 8, 9억 정도면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이제 결국에는 17억 거래가 지금 분양권으로 나왔으니까 네. 그런 8, 9억의 재개발의 물건을 사는 게 난지 네. 아니면 8, 9억에 그래도 경기권이나 서울 외곽에 그래도 구축 아파트를 사는 게 난지 네. 홀홀님은 어떤 걸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또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상품 이야기로 넘어와서 제가 너무 네네. 기쁜데 장유탄이 최근에 17억대에 이제 분양을 19역이죠. 장인 19역 분양을 했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아파트로는 지금 접근이 어려우니까 아파트가 될 곳, 소위 재개발 빌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보다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낮다 보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예를 들면 장이 14구역, 15구역을 매수하는데 초기 투자 금액이 8, 9억이 든다. 근데 보통은 이제 전세를 끼고 매수해서 그 초기에 투입되는 금액은 조금 더 낮기는 한데 그래도 7억대, 8억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라면 장이 뉴타운의 14, 15구역 사업 시행 인가 전에 단계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서울 내에서 관리처분 인가가 난 혹은 이주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초기 투자 금액 7, 8억 정도의 구역을 매수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재개발해서 확실한 물건을 매수하겠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만약에 7, 8억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라고 한다면 15억 이하에서 대출을 받아서 매수할 수 있는데 7억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다면 최대로 하면 13억 정도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잖아요. 최대 6억에. 근데 그마저도 요즘에는 6억의 대출을 다 받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7억으로 13억의 아파트를 본다라고 하면 장인뉴타운도 사실은 5구로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5구 정도로 접근할 수 있고 대출을 한 뭐 6억 정도나 받아서 아마도 원리금 상환하는 게 월 300만 원 이상 정도인데
그러니까 부부라고 한다면 한 사람분의 급여가 다 원리금 상환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생활이 굉장히 빡빡하겠죠. 그래서 8억, 7, 8억 정도로 13억의 장애뉴타운 5구 단지를 매수할 것이냐, 아니면은 7, 8억 정도로 입주권을 매수해서 추가 대출 없이 매수해서 이후에 한 5년 내에 입주를 하고 본인들은 이제 그동안 뭐 월세를 거주한다든지 이런 전략을 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값은 아마도 시간을 기다리기는 하지만 확실한 곳, 확실하게 될 곳, 이런 것들이 이후에 매매가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빌라를 사는 게 맞나?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은 본인의 자금이 예를 들면 3억으로 마련할 것이냐, 8억, 9억, 10억으로 마련할 것이냐, 이렇게 자금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른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상품성도 좋고 네. 신축이다 보니까 그게 더 낫다는 거군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확 와닿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뭐 자세한 이야기는 또 2부에 또 더 여쭤보기로 네네네. 하고 네. 제가 또 마지막으로 또 1부에서 또 질문 드릴 게 있는데 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지금 한 800조 원을 호남권 네.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네. 제2의 동탄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또 많아요. 네.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이거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2의 동탄을 기대하는 이제 호남권역의 어떤 그 기대치가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그 800조가 내려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장기적인 사업인데, 동탄이 왜 가탄이 되었나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동탄은요, 일단은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왔죠, 실제로. 그래서 몇만의 그 삼성전자,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기타 대기업의 제조 공장이라든지 연구시설들, 이런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왔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일자리만 들어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자리의 그 고급 인력들이 주거지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 주거 인프라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신도시, 동탄이 이동탄만 11만 가구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의 균질한 주거 벨트가 들어와서 여기에 살고 싶다, 나만 오고 싶다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모두 와서 교육시키고 그러면 여기 거주하면서 정착하고 싶다라는 신축 주거 벨트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역교통망. 동탄은 GTX-A라는 광역교통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탄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거리라는 것은 킬로미터로 체감되지 않고 분 단위로 체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탄이 서울 핵심지에서 물리적인 거리로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20분 내의 강남 접근성이라는 그 체감 물리적인 거리를 확 줄여줬잖아요. 그것 광역교통망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동탄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광주가 지금 동탄의 어떤 전철을 동탄처럼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양질의 일자리가 실제로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된다, 근로자가. 두 번째, 그들이 살고 싶은 신축 주거벨트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수도권과 이어지는 광역교통망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전제 조건이 된다면 아마도 호남권은 좋은 주거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어렵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네. 어떻게 알았지? 이거는 왜 제가 네. 돌려 말하긴 했는데 굉장히 10년, 20년의 중장기 사업이라서 이게 호재가 발표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마시고, 이게 단계별로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결정하시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마도 호남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방의 부동산 경기 자체가 살아나는 것은 아닐 거고, 동탄처럼 이제 들어온 그런 어떤 호남의 팹이 실제로 가동되는 그런 어떤 제조 공장이라든지 이런 실제로 기업이 있는 곳 주변으로만 아마도 그 지역 내에서의 양극화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네. 2부에서 한번 입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